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은 이 가이드 블럭에 의해서 다 고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보시면은 로킹 힐이라는 데에다가 제가 모션 디파인 해놨기 때문에 이 로킹 힐은 이제 상하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앵귤러 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동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보시는 부품을 삭제를 하시고요. 동일한 부품을 선택을 해서 로킹에다가 어태치를 시켜주시면 동일한 조건이 같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요 리지셋에 있는 내용은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삭제하는 의미는 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셋에 있는 부품을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두 가지 아까 줬던 조립 조건과 모션 디파인에 따라서 선택되지 않는 부분 자동으로 움직여라라고 되는 게 이 딜리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작업돼야 될 내용만 작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외를 시켜버리시면은 그 부품들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내용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가서 컬큘레이터라는 기능을 눌러주면 작업된 내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작업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빼버리고 뉴로 새로 만들어 놓고요. 시뮬레이션 창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컬큘레이터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 조건을 주지 않았던 중간에 있는 블럭은 자동으로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0%에서 이제 작업이 중단된 이유는 이 앵귤러 핀이 오면서 마지막에 그 탄젠트한 점과 이 블럭의 탄젠트한 점이 맞닿아서 이동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멈춰 있고요. 요 보시면은 붉은색 라인은 지금 멈춰져 있는 그 시간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반드시 컬큘레이터를 하셔서 간섭에 문제는 없는지 또 이동에 문제는 없는지를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작업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중간에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체크라는 기능이 있죠. 체크 기능은 뭐냐면 이 컬큘레이터로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문제점이 있거나 혹은 작동에 또 어떤 스트로크에 문제가 있을 때 체크를 누르시면 작업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리포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반대로 내려왔을 때 또 작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은 뭐냐면 작업되어 있는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업되는 디렉토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걸 눌러보시면 어떤 압축 상태로 작업을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동영상으로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작업된 내용을 따라서 체크를 제가 한번 눌러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에 대한 높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는 내용들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 드롭바를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반수동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밑에 보시면 리핏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작업 때는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리핏 때는 양을 설정을 합니다. 초기 0초에서 6초간을 내가 보겠다 실행해 주고요. 보시면 리핏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되는 중간에는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저희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작동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에서는 어떤 캠이라든가 플라잉 장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몰드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화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 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변형 밀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젝터 플레이트에 작업만 해놓고 지금 그 보시는 중간에 있는 블럭처럼 완전히 모든 어떤 특정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정의를 다 삭제하고 그냥 그 그룹핑에 입력만 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작업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밑에 있는 이 버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선택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간섭 체크된 부위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된 상태를 확인하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면 여기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저장하고자 하는 명칭을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 조립 조건 상태가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하실 때는 종료를 누르시고, 다시 들어와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똑같이 이 모션 에리스를 누르시면, 보시면은 이 다이얼로그 박스 안에 작업되어 있는 날짜하고 명칭이 들어와 있고요. 노드를 누르시면 다시 또 들어와서 작업된 내용을 반복해서 또 리피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 모션 작업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업하는 내용이 좀 더 넓어지고 좀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다른 작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리스튜디오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반 드라이브 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덜 되지만, 프레스 쪽에서 이 경사로 작동되는 플라잉 캠 작동은 사실 2D에서 드라이브 캠은 어떻게 들어도 어느 정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문제는 이런 플라잉 캠이라든가 더 복잡한 거는 플라잉 캠이 또 각도로 놓여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좀 작업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라잉 캠 작동을 이번에는 스프링을 넣어서 작동을 해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프링 정수가 되어 있는데, 이 프리랭스라는 거는 초기에 스프링이 그냥 자리를 배치하고 있을 때 어떤 자유 길이이고요. 밑에는 스프링의 어떤 반발력을 스프링 정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 값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시간상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스프링이 이제 줄어드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캠 드라이브가 밀면서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업은 다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근데 보시면 후퇴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스프링 정수 값을 초기에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스프링의 반발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작업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이 시뮬레이션 그 매뉴얼을 읽어봤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매뉴얼에 봤더니 이 향후에는 이 스프링에 대한 정수값이나 자유길이를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미리 정의된 값을 불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가 미리 캠 드라이브를 설계하면서 사용되었던 어떤 옵션 값을 그 시뮬레이션에 자동으로 불러서 대입시키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 버전 혹은 중간에 나온 패치에서는 조금 더 쉽게 스프링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작업자가. 분명히 캠 드라이브로 작업을 했지만 후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의 정수값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스프링은 줄어들기만 하고요.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유 길이를 정확히 입력을 하고 스프링의 정수값도 이제 입력을 합니다. 0.5로 입력을 했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컬큘레이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보시면은 스프링의 반발력이 지금 너무 또 정수가 적기 때문에 드라이브 캠이 살짝만 거느렸지만 캠 드라이버가 앞으로 전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계가 된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정확한 반발력과 자유길이를 다시 입력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프링의 어떤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라잉 게임에서는 또 후퇴가 또 문제가 되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작동량이나 어떤 스프링의 값을 가지고 작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작업하시는 결과를 보시면 정확하게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다시 후퇴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스프링에 대한 값도 자유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자유 길이와 정수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스프링 정수를 갖고 작업을 했지만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무조건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작동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단순하게 스프링 조립 조건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조건을 사용해서 이 면과 면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정의를 하시면 무조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작동되는 또 그런 옵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에는 제가 이제 그 기금을 작동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제 금형용 작동하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이제 가장 이제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제가 전달했는데,
세부적인 작업까지 해서 작업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레스물 작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프레스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립의 이동이라는 것들이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스트립의 이동이나 상부에 보시면 스트리파의 작동, 스프링에 의한 작동, 그리고 이 압축판이 다시 내려왔을 때 리프트가 내려와서 후퇴하고 다시 또 소재를 올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이 제품 안에 버링 부분과 밴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딩 번츠가 내려와서 제품을 타반해서 밴딩을 하는 상태, 또 버링 부위에 어떤 탈착을 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스트립이 들리고요. 리프팅이 올라오고 이동합니다. 다시 상부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압축판이 내려오면 리프트 장치를 누르는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리프팅의 이동, 상의 이동, 그 다음에 스트립의 이동, 작업들,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션 디파인 해놓은 여러 가지 조건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동이 되고요. 밴딩부의 패드에 또 이동해서 제품을 빼내는 작업, 또 버링부죠. 버링부 작업, 마지막에 제품을 따내고 또 리프팅으로 완전히 이제 제거해내는 작업에 2단 작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점은 그 과거에 한번 세팅하고 꼭 그 상태에서만 뷰를 봐야 됐지만 사용자가 이 리지셋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은 2단으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내려가서 올라오는 상태와 또 안에 후크가 또 2단으로 또 올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작동 상태를 보고 스크랩 슈트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자가 보시면서 작업된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릴 제품은 몰드 쪽 제품입니다. 몰드 금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달리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조립 조건을 해보고 제품이 치출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젝터 핀과 스트레이트 판으로 제품을 밀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트레이트 판으로 작동을 하고 스프링에 의해서 밀어내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슬리비 핀에 의해서 제품을 완전히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나면은 아무 간섭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단부로 제품이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중간에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는 것이고, 중지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이점은 작업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그 금형용 어떤 작업도 가능하고 또 기구물에 대한 작업, 또 부분적인 아까 보셨던 캠 드라이브, 또 슬라이드 장치, 경사코어 이런 것들 꼭 설계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해밍 부위나 커링 부위들은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그런 쪽에 들어간 부품들이 굉장히 또 어떤 작은 스몰 부품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그 금형을 이제 열어서 확인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형 설계에 대한 분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 10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됐어야 됐지만 굉장히 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기능이 올라온 것 같고 저 또한 이걸로 이제 많이 분량이 줄어들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오늘 요 작업까지고요. 그 나름대로 여러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했는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는 건 간단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옵션까지는 차후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교육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간단한 것들은 지금 보신 것만으로도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다 마쳤고요. 혹시 그 작업하셨던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 그 수요장터에서 열리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